시간이 멈춘 사람들. 한국의 남쪽 끝 작은 해안마을 연월.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있다. 그곳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 말이 과장이라 생각하던 이들도 막상 마을을 찾으면 잠시 말을 잃는다. 칠순을 넘긴 노인들의 피부에는 주름이 적고 백발 대신 은빛의 머리칼이 반짝이며 아이들처럼 또렷한 눈빛이 사람을 맞이한다. 그들은 하루 3번 웃고 매일 같은 시각 바다를 본다. 1년 12달 중 11달은 평범하지만 한 달만큼은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평온이 감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시간이 멈춘 마을. 바람이 느리게 부는 마을이 있다. 해가 떠오르는 속도마저 남다른 곳. 파도는 늘 한 박자 늦게 부서지고 사람들의 걸음은 시계 초침보다 느리다. 이곳은 연월이라 불린다. 이름 그대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마을. 지도를 펼치면 남쪽 바다 끝자락 작은 곳 하나가 물 위로 길게 뻗어 있다. 외지인에게는 낯설지만 한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던 관광지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의 이름은 지도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조용히 사라졌다. 그 대신 이상한 소문이 남았다. 연월의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이는 도시의 한 의사였다. 퇴직을 앞두고 평생의 피로를 잊고 싶어 바다로 내려왔던 남자 박도연. 도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분비내과 교수로 30년을 일했다. 노화, 호르몬, 스트레스. 그는 늘 시간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연구했다. 그런 그가 시간이 멈춘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웃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자신의 손등에 낯선 주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로 그는 서울을 떠났다. 차 한 대와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연월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연월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바다는 붉은 노을에 잠겨 있었고 해안길의 돌담 사이로 흰 머리 노인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어서 오세요. 낯선 얼굴이네요. 그중 한 노인이 도연을 향해 말했다. 놀라웠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20살 청년처럼 맑았다. 이 마을은 정말 시간이 느리게 흐르나요? 도연이 묻자 노인은 빙긋 웃었다. 시간은 다 똑같이 흐르지요. 다만 우린 그걸 다르게 살 뿐이에요. 그 말은 도연의 마음속 어딘가를 세게 울렸다. 그는 직업적으로 늘 시간을 적으로 삼아왔지만 지금 그 말 속에는 화해가 있었다. 밤이 되자 마을은 고요했다. 불빛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은 식탁 앞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온할까? 그저 오래 산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창밖으로 바다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 소리가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느리고 부드럽고 마치 시간이 늘어진 소리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만약 시간이 정말 느려진다면 그건 아마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서울에서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했는데 연월의 밤은 그를 재웠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파도는 여전히 느리게 밀려왔고 햇살은 그보다 더 느리게 마을을 덮었다. 박도연은 그때 알지 못했다. 이 마을의 시간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는 정말 시간이 멈춘 사람들이 있었다. 느리게 사는 기술. 아침 6시. 연월의 하루는 빛보다 먼저 깨어난다. 바다는 아직 졸리고 산도 잠에서 덜 깬 표정이지만 사람들은 이미 길로 나와 있다. 누군가는 손을 뒤로 깍지 끼고 누군가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또 누군가는 빈손으로 바람만 데려간다. 박도연은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만난다. 앞장서는 이는 윤의 할머니 79. 그녀는 새벽마다 같은 길을 걷는다. 같은 길이어야 마음이 헛걸음하지 않지.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웃는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동선, 몸의 시계를 맞추는 의식. 바다는 저 멀리 부서지고 해안길은 바위로 점철되어 있다. 사람들은 바위 위에 잠깐 멈춰 선다. 그리고 말없이 숨을 3번 고른다.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아주 천천히. 차가운 공기로 가슴을 씻는 거지. 윤의 할머니가 덧붙인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안다. 이 마을의 아침은 호흡으로 시작한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광장이 나온다. 노인 3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다. 하나는 바둑판, 하나는 찻주전자, 하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이가 먼저 입을 연다. 오늘의 웃음 하나씩 내놓고 갑시다. 그들의 첫 번째 웃음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배를 잡고 어제 본 갈매기 얘기에 고개를 젓고 틈새로 새어드는 유년의 기억을 쓸어담듯 웃는다. 도연은 그때 깨닫는다. 이곳 사람들은 웃음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는 사실을. 아침에 1번, 정오에 1번, 해질 무렵에 1번. 3번의 웃음이 하루의 골격을 만든다. 시장 골목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다. 생선 몇 마리, 미역 1단, 제철의 풋배추. 간판은 낡았지만 손때가 좋다. 윤의 할머니가 미역을 고르며 말한다. 우린 배고플 때 먹지, 슬플 때 먹진 않아요. 도연은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는다. 병원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배고픔보다 감정 때문에 먹는 장면을 보아왔다. 연월의 식탁은 다르다. 천천히, 적게, 제철로. 식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고 젓가락은 자주 내려놓는다. 그래서 대화가 끼어들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이 위장을 쉬게 하고 마음을 달랜다. 정오가 가까워지면 마을에 10분의 정적이 내린다.
정오의 침묵.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모두가 지킨다. 가게는 계산을 멈추고 배는 닷줄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른다.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한다. 도연은 처음엔 어색하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보내라고 한다. 올 것도 갈 것도 당신이 아니니까. 10분은 짧다. 그러나 짧은 텅 빔이 하루를 깊게 만든다. 도연은 의사로서 알았다. 늘어붙은 교감신경의 손잡이를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걸. 마을은 피로를 퇴근 시가 아니라 정오마다 조금씩 배출하고 있었다. 바닷가 끝 집에 사는 정연 아저씨는 어부다. 그의 손등은 거칠지만 손목의 움직임은 새의 날갯짓처럼 섬세하다. 그가 그물을 손질하며 말한다. 일은 한 번에 하나만 합니다. 배를 닦을 땐 배를 닦고 줄을 말 땐 줄만 말고 그물이 손에서 떨어지면 바다를 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린다. 진료 중에도 메일을 확인했고 메일을 쓰면서 연구 계획서를 열었고 그 사이에 동기화되지 못한 마음은 항상 지연되어 있었다. 연월 사람들의 느림은 느림 그 자체가 아니라 동시에 한 가지만 하는 리듬이었다. 오후의 햇살은 마을 위를 얇게 건너간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공을 차면 노인들은 멈춰서서 박수를 친다. 크게 웃지 않지만 오래 웃는다. 둘째 웃음이 흐른다. 말끝마다 괜찮아가 붙고 실수해도 다시 하면 돼가 따라온다. 용서가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오래 머물 이유가 없다. 박도연은 노트에 적어 내려간다. 아침 호흡 3회, 3번의 웃음, 정오의 침묵, 한 번에 한 가지, 함께 먹는 식사, 감정으로 먹지 않기, 용서의 일상화. 그가 머무는 민박집엔 얇은 공책이 하나 있다. 표지엔 연월 기록장이라고 적혀 있다. 주인아 주머니가 공책을 내어준다. 오신 분들이 하루에 한 줄씩 적고 가세요.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으면 좋아요. 도연은 망설이다가 연필을 든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았다. 그런데 좀 나아졌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조금 떨린다. 그는 깨닫는다. 의사가 오래 의사를 하면 자신을 치료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을. 해질 무렵 마을은 3번째 웃음을 준비한다. 바닷가 장터 한편에 낡은 라디오가 놓인다. 누군가 다이얼을 돌리면 지지직 오래된 주파수가 깨어난다. 라디오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바다와 골목 사이를 유영하며 사람들의 등을 토닥인다. 아이들은 고개를 기대고 어른들은 손을 무릎 위에 얹는다. 그때 윤의 할머니가 작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한다. 오늘의 좋은 일 하나씩 말하고 자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말을 꺼낸다. 배가 잘 떠줬어요. 아이들이 서로 양보했어요. 파도가 우리 생각을 가져갔어요. 짧은 문장들이 감사의 체온을 올린다. 감사의 체온이 오르면 몸의 경계가 내려간다. 분노는 줄고 불안은 흐르고 밤은 평온해진다. 그래서 이들은 잘 잔다.
잘 자는 사람은 다음날 나이보다 맑은 얼굴로 깬다. 도연은 실험을 해보려 한다. 서울에서 가져온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심박 변이도 수면의 깊이, 하루 걸음수를 관찰한다. 그는 원래 숫자를 좋아한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숫자에 기대어 스스로를 설명하던 사람이었다. 첫날 밤 수면 그래프는 오랜만에 푸른 호수처럼 잔잔했다. 새벽에 깨지 않았다. 이틀째 정오의 침묵을 보낸 뒤엔 심박의 파동이 낮게 흔들렸다. 마치 현악기의 낮은 음처럼 고르게.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도연은 점심 무렵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한다. 선생님, 그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 말은 꾸중이 아니었다. 초대였다. 지금 여기에 함께 있자는. 도연은 화면을 뒤집어 내려놓는다. 그리고 남아있는 국을 마지막 한 숟갈 떠먹는다. 국물의 온도가 묘하게 오래 남는다. 조급함이 떠난 자리엔 미묘한 정적이 남는다. 그 정적은 불편하지만 불편해야만 줄어드는 것들이 있다. 먼지처럼 떠다니던 불안, 스스로를 재촉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조금씩 가라앉는다. 저녁 산책길에서 지수 선생 33을 만난다. 마을 학교의 젊은 교사다. 그녀는 아이들과 느린 숙제를 한다고 했다. 하루에 하나 덜기, 책상 위에 물건 하나, 마음속 서운함 하나, 스스로를 탓하는 문장 하나. 뭘 덜어도 된다. 단 하루에 하나. 도연은 웃음이 난다. 덜어내는 숙제라니 서울에서라면 절대 통과 못할 교육과정이겠지. 지수는 말한다. 많이 갖고 많이 하려는 마음이 아이들을 빨리 늙게 만들어요. 그 문장은 어른에게도 같았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 둘 꺼진다. 남은 불빛들은 모두 창 안쪽에 있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무릎 담요를 덮고 서로의 손등을 토닥인다. 도연은 창가에 앉아 기록장을 다시 펼친다. 오늘의 한 줄. 나는 오늘 아무 말도 삼키지 않았다. 말할 것은 말하고 침묵할 것은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별표 하나를 그린다. 별표 옆에 적는다. 저속 노화란 늙지 않는 요령이 아니라 덜 상하는 방법일지 모른다. 그는 생각한다. 연월의 느림은 기교가 아니다. 관계의 속도, 감정의 체류 시간, 몸의 리듬이 서로를 맞추는 오랜 합주다. 아침의 호흡은 서주이고 정오의 침묵은 간주이며 세 번의 웃음은 후렴이다. 그리고 그 후렴이 반복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더 비슷해진다. 나이와 상관없이 편안한 얼굴로. 도연은 그날 새벽 문득 깨었다가 창밖을 본다. 달빛 아래 바다가 천천히 뒤척인다. 그는 그 움직임에 속삭인다. 나도 천천히 살 수 있을까요? 바다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먼 항구 쪽에서 작은 종소리가 들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멀고 낮고 따뜻한 소리. 그는 다시 눈을 감는다.
다음 장에서 그는 마침내 이 마을에 숨겨진 규칙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시간을 늦추는 비밀, 그 비밀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을 시간의 규칙을 배우다. 며칠째 흐린 날이 이어졌다. 바람이 조금 거세졌고 바다는 낮은 숨을 쉬는 듯 잔잔했다. 도연은 윤의 할머니의 초대로 작은 찻집에 갔다. 찻집 이름은 이침, 가라앉을 이 잠길 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 마을에선 떠 있는 것보다 잠기는 게 낫거든요. 도연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모금이 혀끝을 지나 식도를 거쳐 가슴속에 닿기까지 마치 시간이 물방울처럼 길게 늘어지는 감각. 그때 윤의 할머니가 물었다. 선생님은 늘 시계를 보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흰 시계가 없어요. 대신 몸의 신호를 보죠.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생각이 많으면 말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교훈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의 기록처럼 담담했다. 할머니는 도연에게 조용히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마을의 시계가 있었다. 하지만 초침이 없었다.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고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건 하루에 한 번만 움직여요. 한 번이요? 그래요. 해가 지는 순간 단 한 칸. 우리 마을의 시간은 하루가 한 칸이에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서울의 병원에서는 1분마다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춰 뛰어다녔다. 그 속에서 그는 하루를 1000칸으로 쪼개 살았다. 하지만 연월의 사람들은 하루를 한 칸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길고 세월은 짧았다. 그날 밤 도연은 이침의 뒷뜰을 거닐다가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연월의 일과 3가지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루는 한 칸으로 산다. 무엇을 하든 하루의 양만큼만 하고 내일로 빌리지 않는다. 생각은 해가 있을 때만 한다. 어둠 속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이 아니라 불빛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다. 좋은 일은 감사를 남기고 나쁜 일은 한숨으로 끝낸다. 도연은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단순했다. 그러나 단순함이 무섭도록 깊었다. 그는 떠올렸다. 자신이 늘 했던 실수들을 하루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버리고 밤에도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기억의 찌꺼기를 품은 채 잠들던 날들을. 연월의 규칙은 생리학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었다. 그 리듬이 호르몬을, 심박을, 면역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메모지에 적는다. 저속노화 시간의 통제력이 아니라 시간의 체온.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딸깍하고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지수 선생이 도연을 학교로 초대했다. 아이들이 하루 한 칸 수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늙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칠판에 적는다. 웃기, 나누기, 덜기,
기다리기. 그 중 하나를 선택해 하루 동안 실천하는 수업이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 마을은 건강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삶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지수가 물었다. 선생님은 왜 늙는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몸이 지쳐서요. 세포가 닳아서. 지수가 웃는다. 그건 현상이고요. 원인은 시간을 쫓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간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조용히 가슴에 남는다. 그 말은 학문이 아닌 통찰이었다. 밤이 되자 마을 중앙의 등불이 꺼졌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모든 집이 잠들기 전 한 사람이 종을 울린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번진다. 오늘의 한 칸이 끝났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닫고 누군가는 마지막 차를 따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인다. 내일 다시 태어나요.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라 재생의 감각으로 하루를 닫는구나. 그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시간의 냄새를 맡았다. 은은한 나무향,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평화. 그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연월의 사람들은 시간을 멈춘 게 아니라 시간을 살살 녹여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얼음을 천천히 녹이듯 세월을 조금씩 덜어내며 사는 법. 그게 바로 저속 노화의 비밀이었다. 시간의 균열. 바람이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 부드럽던 해풍이 날카로워지고 마을의 하늘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무렵 연월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광택이 선명한 SUV.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도연의 옛 동료 이강우 교수 50이었다. 서울에서 함께 일하던 노화연구소의 팀장이었다. 박 선생, 여기 있었군요. 당신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찾느라 애먹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도시의 리듬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말이 빠르고 시선이 앞질렀다. 여기서 대단한 걸 발견하셨다죠?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아니, 발견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 사람들 보세요. 혈압, 심박, 피부 탄력. 전부 평균보다 20년은 젊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던 저속 노화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강우의 눈빛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논문과 자금, 특허를 계산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곳의 시간은 숫자로 기록되면 사라질 것이다. 연월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늦춘 것인데 도시는 이익을 위해 빼앗으려 한다. 다음 날 강우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자신을 의료 자문이라 소개했다. 여러분의 혈액과 생활 데이터를 연구하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윤의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의 하루도 실험이 되나요? 강우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단지 측정일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을 재는 순간 느림은 도망가요. 그 말에 마을이 술렁였다. 누구도 그 뜻을 완전히 설명하진 못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느림은 관찰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도연은 강우를 막아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노트북을 펴고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먹고 파도가 잠시 멈춘 듯 했다. 도연의 스마트워치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다. 이상하군, 왜 이러지? 윤의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시계를 벗어요. 네. 시계가 당신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잖아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시계를 풀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동이 멈췄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시간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의 문제라는 것을. 시간을 잴수록 몸은 서두른다. 서두를수록 세포는 빨리 닳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강우만이 혼자 남았다. 그는 화를 냈다. 당신 왜 이런 기회를 버립니까? 이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세계를 바꾸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다시 달려갈 겁니다. 그건 철학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 없는 과학은 방향을 잃은 시계와 같아요.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차에 올라타 마을을 떠났다. 뒤에 남은 건 먼지와 미묘한 정적뿐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도연은 마을 중앙의 등불 아래 서 있었다. 윤의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내민다. 당신은 이제 이 마을의 시간과 닮았어요. 제가요? 네. 처음 왔을 땐 눈이 시계 같았어요. 지금은 바람 같아요. 그녀는 하늘을 가리켰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곁을 스쳐가는 거예요. 놓아주면 그제야 쉬어가요. 그 말에 도연은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놓였다. 병원, 연구, 명예, 조급함.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고요한 평온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연월 기록장을 펼쳤다. 오늘의 한 줄. 시간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간에게 길을 내주는 것.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오늘의 파도는 어제보다 더 느렸다. 마치 바다마저 그의 리듬을 따라 늦춰지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았다. 그의 머리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때 그는 알았다. 자신의 손등 주름이 어제보다 옅어져 있기. 시간이 멈춘 게 아니었다. 그의 몸이 이제 시간과 화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자리에서 아침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함이 이제는 달랐다. 도연의 눈에 비친 파도는
더 이상 멈춰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단지 그 자신이 조금 늦게 걷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걸. 윤의 할머니는 정원에서 감잎차를 말리고 있었다. 햇살이 잎사귀 위에 부드럽게 닿는다. 도연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말했다. 떠날 때가 됐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돌아가야 할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환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간에게요. 시간도 가끔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시간도 병이 나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마치 오래된 시 한 구절처럼 들렸다. 그는 가방을 챙기며 마을을 둘러봤다. 돌담 위에는 고양이가 졸고 아이들은 바다에 조개 껍질을 던지고 어른들은 그늘 아래서 커피를 마신다.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불렸던 연월은 사실 시간이 가장 고르게 흐르는 곳이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윤의 할머니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잊지 마요. 느리게 사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건 깊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를 오래 붙잡았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길을 내려왔다. 차에 오르기 전 도연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느릿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가득 들이마셨다. 그 바람 속에는 소금기와 함께 낯선 평화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연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심의 소음은 여전했다. 차들은 급히 달리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본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 엘리베이터의 멈춤, 사람들의 조급한 발소리, 그 모든 것이 느림의 배경음처럼 들렸다. 그의 안에서 세상이 늦춰지고 있었다. 병원으로 복귀한 첫날, 그는 진료 대신 침묵으로 진단했다. 환자의 말보다 숨소리를, 숫자보다 표정을 먼저 들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의 마지막 칸에 이렇게 적었다. 시간을 줄이지 말고 시간을 품으세요. 어느 오후 간호사가 물었다. 교수님, 요즘 얼굴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 조금 늦게 사는 중인가 봅니다. 퇴근길, 그는 병원 옥상으로 올랐다. 노을이 도시를 천천히 삼키고 있었다. 그는 손목을 봤다. 스마트워치는 없었다. 대신 윤의 할머니가 건네준 초침 없는 나무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는 해가 질 무렵 단 한 번 딸깍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를 품고 지나간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다. 시간이 멈춘 사람들은 멈춘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천천히 안아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 불빛이 멀리서 보면 별처럼 반짝였다.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별의 속도로 살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저 자연의 박자만큼의 속도로 우리의 세포는 시간에 닳지만 우리의 마음은 관계에 의해 회복된다. 저속노화란 젊게 사는 비법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시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간과 손을 맞잡는 것. 그곳이 바로 시간이 멈춘 사람들의 세상이었다.